현금 2.5억이 있는데요. 망고쌤 이야기 들으면 사야 할 것 같아서요. 서울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갭투할 거 내놔라. 뭐 이런 의견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광명 철산동 지금 물량 때문에 회복이 지지부진하고 광명동 입주장 끝나는 4년 정도 안 좋은 분위기일 것 같은데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매도 후 서울로 이동하는 방법 어떠지? 서울 매수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금액대별 서울 매수 포인트. 뭐부터 할까요? 하나씩 하죠. 부자팔자님부터 할까요? 현금 2.5억이니까 저런 분들이 잘 돼야 되잖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되잖아. 이렇게 2.5억이면 서울에 뭔가를 살 수 있다. 그럼 보통 이제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작년 한 봄 정도면 저 돈이면 서울에 신축을 살 수 있었어요. 25평. 그쵸? 신축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 근데 지금은 4억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근데 저 2.5억인데 현금 2.5억인데 저기다 조금 더 보태면 한 3억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가. 근데 신축은 갭이 좀 작은 편이에요. 왜 전세가 잘 나가니까. 신축 중에서도 한 바퀴 도는 데 있잖아요. 입주하고 2년이나 한 4년 지났는데 그런 데가 전세가 좀 많이 차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2.5억이나 3억에 살 수 있는 게 잘 찾아보면 있겠지만 열심히 돌아다니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구축으로 가야 되는데 구축은 무조건 입지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전세 방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축은 오히려 또 전세가 또 빠져요. 그래서 구축이 신축보다 사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2.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난 개인적으로 좀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데는 항상 제일 애매해. 뭐 1억이든 뭐 10억이든 제일 애매해.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경기도권에서도 2.5억으로 또는 3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신축 위주로 이렇게 넓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망고쌤이 서울을 하도 강조해서 서울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범서울권. 제가 말하는 서울은 범서울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데가 있고 서울이 아니지만 서울 같은 데도 있잖아요. 뭐 광명. 제가 말하는 서울은 대략 1, 2신도시 중에 이제 과천하고 그다음에 분당, 평촌 이 정도까지는 서울로 본다. 그리고 수지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로 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동에 붙어 있는 하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8호선 개통된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신축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범서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도 당연히 범서울권인데 광명은 입주 물량이 앞으로 이제 1만 5천 세대 이상 계속 남아 있으니까 힘든 구간이 올 거고 트리우스가 마피 1억이라도 이게 안 팔리는 이유가 광명이 나쁜 게 아니라 입지 개선이 확실히 될 건데 일시적인 물량으로 이제 그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경기도지만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고 공이 쓰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도에서도 괜찮은 동네까지 같이 묶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이런 고민을 부자팔자님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방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고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서울의 매물하고 시세 기준으로 해서 갭을 보는 거예요. 이게 투자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평균 갭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2억 5천이시면 한 3억 정도 넣어야 돼. 3억 정도. 왜 3억을 넣어야 되냐면 편차가 있으니까. 그치 매물을 그치. 역시 우리 쿨 사장.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2억 2.5억을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수백 건 나오잖아요. 이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에 시군구가 있어요. 네. 이게 여기에 매물이 있으면 시군구가 있어요. 만약 강남구에 갭 3억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강남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강남구는 눌러보면 보나마나 디오빌 맨날 이것만 나와. 디오빌. 디오빌 이거는 저기 르네상스 사거리에 있는 거. 도생이야. 이런 거 말고 오피스텔. 도생이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기 뭐 이렇게 있잖아. 이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게 어딘지 모르잖아. 네. 선호동 한신 그럼 이거 눌러보면 돼. 눌러보면 딱 나와. 좋네. 이런 수준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아닌 것 이런 같다. 식으로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 되는데 이제 강북구로 가면 엄청 많잖아요. 많네. 강북구 엄청 많아요. 여기에 이제 트리베라 맨날 나오잖아. 2차 이런 거 있잖아. SK 북한산 SKCT. 그렇지. 가노라 삼각산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게 삼각산 있는 데거든 여기가. 은평면 여기 보면은 솔샘역 맨날 나오죠. 삼양사거리역 나오고 네. 여기 보면
이 은평, 미안, 뉴타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그런 데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 살 수 있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미아, 촉진, 4나 3 이런 데도 관심 가져보면 좋아요. 딱 노른자 한가운데 아닙니까? 2는 좀 느리지만 2, 3, 4가 다 되고 나면 여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런 데도 요런 데 상권이 확 살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런 데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안 가봤겠습니까?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하나씩 해서 하면 좋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광진구에는 하나도 없네 보니까. 그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많이 뽑을수록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내가 보통 근데 사람들은 자기 동네만 생각하거든. 자기가 아는 동네라든지 이야기 들은 동네 이런 데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좋은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젊은 분들, 아기도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좀 교육 안 좋더라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투자는 어차피 2년 뒤에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까 이거 고민하는 거니까. 살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불려가지고 나중에 좋은 데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객관적인 망고 선생님의 멤버십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멤버십 아니라도 볼 수 있어. 아, 그래요? 특강 들으면 돼. 12일 날에. 특강을 안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이 데이터들이 되게 많고 우리가 그 분식점에 가면은 이 메뉴에 한 50가지, 60가지 있는데, 이거 뭐 먹어야 될지 1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예, 이게 이제 결정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또 망고 선생님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이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큰 기준을 또 아날로그적으로 조금 세워본다고 하면은, 그냥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서울의 일자리랑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들 중에서 그 교통이 되게 좋은 데들이 있고 발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2.5억이면은 한 노원 정도, 서울은 노원 정도에 갈 수 있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은 노원도 7호선 라인에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7호선 라인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역세권에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 2.5억을 아까 은평구도 제가 아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은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아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출을 받아서 한 6억 정도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 아파트가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곧 새 아파트가. 예. 빨리 갈 수 있는. 뭐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뭐 월계 동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아파트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6억이 넘어요. 그러면 나 돈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팅을 아직 이주를 안 하고 한 2년 정도 뒤나 이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1, 2년은 하겠죠. 이주를 하기 전에 월세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출이 되거든요. 대출을 하나은행이나 여기서만 돼요. 대출을 받아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맞추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서 그 이자로 월세를 이제 충당을 하고 조금 버티다 보면은 또 이제 이주비 대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노원 쪽에서 7호선 라인에 사실은 역세권인데 2억 5천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7호선 쪽에 중계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7호선은 강남이랑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광운대 역세권 제가 좋아하는 동네긴 한데 거기도 진일보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정도를 갈 수 있고 근데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까 말했던 월세 세팅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망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경기의 범서울권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조금 그래도 아직 가격이 흐름이 괜찮은 데가 군포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수원 쪽 같은 경우 그때 거기는 2억 5천으로 한마디로 떡을 칩니다 그냥. 예. 리모델링 하고 준비하고 막 이런 거. 리모델링도 사실 이주를 준비하고 사업 승인이 난 곳도 있고 그리고 주변이 변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5억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1억으로도 조금의 분란이 있는데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뭐 아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수원이나 의왕이나 뭐 군포나 이런 데는 안 좋은 입지냐? 좋아요. 수원 같은 경우도 분당선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인동선이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철거가 준비하고 있는 철거가 되었거나 아니면 철거 예정인 이주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 데서 정확하게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본 거는 3억 1천 정도만 있어도 재건축에 재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파리님 2억 5천의 현금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조금만 더 보태거나 아니면은 2억 5천으로만 안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뭐 수원 정도나 분당선이 연결된 정도 쪽으로 가가지고 요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하나은행만 대출이 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계속 현장에 가고 하니까 알죠. 네. 이번에 현금 5억에 대출 8천 정도 받아가지고 은평구 갑자기 은평구가 나오네요. 32평 아파트 최대한 대출 안 받고 사는 게 목적이어서 일산에서 갈아타기 잘 한 거겠죠? 확인 받으시는 건가요? 아, 이미 가셨나 보다. 대출을 받는 걸 되게 이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들어오신 거네요. 그 서울로 들어오셨네. 거기보다는 여기가 나을 겁니다.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거죠. 네. 은평에 가만히 있어봐. 32평 아파트인데 그러면 5억에 8천이니까 5억 8천에 사셨다는 거네. 네. 그러면은 신축은 아니신 것 같고, 신축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일산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한 5억 정도에 매도하시고 8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은평구에 구축 아파트 32평을 사셨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네. 잘하신 거 아니야? 들어왔습니다. 잘하신 것 같죠? 일단 의견을 주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비과세로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비과세로 들어오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물론 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 원빈님 상황이 뭐, 소득이 없으시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은퇴하셨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더 가감했으면 어떨까.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맞습니다. 100만 원 대출 받으면 요새 이자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뭐, 4% 초반이니까 40만 원, 한 30만 원 중반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네. 10으로 나오면. 그러면 한 3억 받아도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정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반적인 셀러리맨이라면, 물론 은퇴하셨는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가감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뭐 현재보다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일한 의견이네요. 네. 저도 이제 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잘했는데 만약에 점수로 따지면은 뭐 9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받지 못해도 왜냐하면은 입지 자체가 일산에서 은평구면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은평구가 아직까지 주춤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시기도 잘 맞췄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대출이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는 독이 되고 어떤 관점에서 약이 되는데 대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액 자체를 한 6억짜리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소득에 제 생각할 때 한 35%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금융비용이 나가는 거를.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한 8억에서 9억짜리 정도로 갔으면 어땠을까. 예. 근데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그게 7억이 될 수 있고 8억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나머지 입지의 이동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